예, 거시경제학입니다. 자, 이번 학기에도 우리 지난 학기와 비슷하게 네, 그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번 학기 거시경제학 과목은 우리 월요일 실러버스를 열어놨는데요. 이제 월요일, 수요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2교시죠. 10시 반. 네. 그 강의가 진행되는 방식은 제가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동영상 그 제작 가이드라인이 학교에서 그 완성된 형태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줌으로 실시간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게 아니라면 동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강의하는 모습이 동영상에 나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수님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좀 제 얼굴이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다면 저한테 알려주시면요 제가 얼굴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페이스가 아깝잖아요. 보시면 여기 스페이스를 우리가 낭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필요하면 제가 거기다가 무엇을 쓸 수도 있는데 여하튼 월요일, 수요일 10시 반이고요. 보시면 이제 제 이메일은 moon@sweu.ac.kr이고 면담 가능 시간은 제가 수요일 12시부터 2시까지로 잡았는데 이번 학기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지난 학기에는 사실 면담이 가능하지는 못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뭐 이메일이라든가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드렸는데 이번 학기의 면담은 혹시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있을 것 같아요. 줌 같은 것을 이용해서 뭐 수요일 뭐 1시간 정도 혹은 뭐 30분 정도 질문이 있는 학생들 제가 실시간으로 질문에 답해 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아이디어를 내보겠습니다. 연락처는 970-5522이고요. 제 오피스 번호는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되고 혹시 연락이 안 되시면 이메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제 제 개인적인 기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행정적인 것과 관련해서 이메일을 하실 때 그 실명을 그 네, 그 실명을 공개하지 않으시면 제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회신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낸 사람이 제가 강의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인지 아닌지를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행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무슨 강의 내용에 대한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뭐 시험은 어떻게 될 것이며 뭐 혹은 또 뭐 출석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여러 가지 이제 제반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한 질문들을 하시면 익명으로 하셨을 경우에는 제가 회신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정보는 저희 클래스 안에서만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대신 뭐 경작과 관련된 질문들, 뭐 수업 내용이나 강의 내용 같은 것들은 여러분 뭐 익명으로 질문하셔도 뭐 제가 아무 상관없이 다 답을 해드리니까요. 그러니까 꼭 구분하셔서 뭐 질문이 있으시면 행정적인 질문이라면 가급적 여러분 뭐 확답을 받고 싶으시면 실명을 공개해 주시고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은 뭐 그냥 뭐 익명으로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 지식의 범위 내에서 답해 드릴 수 있으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성적 평가는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슬라버스를 제작을 했기 때문에 중간 시험 50%, 기말 시험 50%로 잡았습니다만 지난 학기에도 이렇게 시작했다가 뭐 여의치 않아서 이제 중간 시험만 온라인으로 보고 기말 시험은 이제 과제로 대체했었어요. 이번 학기에도 우선 온라인 강의로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물론 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상당히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서 일단 성적 평가 방식은 이렇게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기말 시험 같은 경우 실라버스 하단부에 보시면 우리가 중간 시험은 내려가서 보시면 중간 시험은 네, 10월 26일 월요일 이 시간으로 이제 잡았는데 10시 반으로 잡았는데 어, 그 학교의 이제 규정에 따르면 중간 시험은 교수 재량으로 볼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기말 시험은 꼭 봐야 되고요. 날짜는 중간 시험 날짜는 이제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기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잘렸네요. 잠시만요. 예, 기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이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강의실 배정이라든가 뭐 시간표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작성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지금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혹은 뭐 바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말 시험은 학교에서 공지를 할 텐데 오프라인 기준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경우에 이야기겠죠. 만일 이제 기말 시험을 어, 오프라인으로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학교에 와서 기말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면 지난 학기와 마찬가지로 기말 시험을 온라인으로 실시를 하든가 아니면 뭐 교수 재량으로 과제로 대체한다든가 이제 그렇게 학교에서 방안을 제시할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로서는 중간 시험 50%, 기말 시험 50%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중간에 어떤 변화가 생기거나 어, 네, 뭐 아무래도 중간 시험을 보지 않거나 혹은 기말 시험을 보지 않거나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뭐 변화가 생기면 제가 빠른 시간 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ubject to change라고만 생각해 주시고요. 성적 평가는 중간 시험 50%, 기말 시험 50%가 네,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학기 거시경제학은 거시경제에 나타나는 장기적인 현상, 장기적인 현상은 경제 성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현상을 우리가 경기 변동,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거시경제에 나타나는 이 두 가지 현상을 구분을 해보고 경제 성장과 같은 장기적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부에 조금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죠. 왜냐하면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제 성장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소득 분배와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소득이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가는 이제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지표가 보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균적인 국민의 소득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가가 이제 경제 성장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경기 변동 등과 같은 이제 단기적인 현상을 야기하는 다양한 요인들도 우리가 살펴볼 생각입니다. 이제 중간 시험쯤 해서 이번 학기 중간부터 시작해서 기말까지는 주로 경기 변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변동을 야기하는 요인들이 국내 총생산과 GDP 그리고 인플레이션, 실업률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우리가 이번 학기에 보게 될 것이고요. 자, 이와 더불어서 소득 불평등의 문제, 실업, 인플레이션, 성장의 정체, 재정 위기, 그 다음에 이제 거시경제학의 재반 문제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 팬데믹과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또 거시경제학의 프레임워크에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시간이 된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따로 미리 준비해 놓은 건 없는데요. 뭐 그때 가서 한번 준비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근데 너무 힘들어서요. 그렇죠? 저도 이제 가급적 강의하는 동안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그런 단어들을 얘기하는 것조차도 사실 저도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얘기해야 된다면 뭐 현 상황, 뭐 이렇게 현 경제 상황, 뭐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어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자꾸 그 단어를 꺼내는 것 자체가 굉장한 저한테도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가급적 그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거나 뭐 이렇게
네, 뭐 그런 것들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거시경제학의 이제 선수 과목은 경제수학하고 미시경제학인데요.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을 동시에 수강하는 학생들이 더러 있는데 뭐 그 이제 학년이 높아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 혹은 뭐 부전공으로 선택했는데 이제 졸업하는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제가 뭐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을 동시에 수강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뭐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여러분 뭐 1학년 학생이거나 혹은 2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가급적 그 미시경제학을 먼저 수강하시고 그 다음에 거시경제학을 수강하실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 수강하실 때는 미시경제학에 집중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거시경제학도 수강할 때는 조금 더 깊게 교재도 꼼꼼히 읽어가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앞으로 다른 과목들을 수강할 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뭐 안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니고 무엇이 더 좋은가라고 했을 때 이제 더 좋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교재는 매크로 이코노믹스 이게 4th 에디션인데 제가 세컨 에디션, 3rd 에디션 계속 아마 이게 세컨 에디션에서 시작했는데 앤디를 못 바꿨네요. 죄송합니다. 4th 에디션인데 이번에 5판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을부터 5th 에디션이 나왔는데 뭐 큰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 책을 도서관에서 대출해서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친구를 통해서 혹은 뭐 지인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은 제 생각에 별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할 수 있으면 빌리는 방식으로 렌트를 할 수 있으면 렌트를 해서 책을 보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가상 강의실에 제가 업로드를 했는데 매 챕터마다 강의 슬라이드하고 렉처 노트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렉처 노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교재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조금 비교적 쉽게 제가 우리말로 쓴 건데요. 굉장히 디테일하지는 않습니다. 그 책만큼 그 책을 그대로 번역한 건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하지는 않고 거시경제학을 조금 더 진지하게 공부해보고 싶은 학생들은 제 생각에 책을 읽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의 노트 참고하시고요. 이번 학기에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뭐 계속해서 내용을 앞으로 계속해서 볼 것이기 때문에 중간 시험 전까지는 주로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 생산 모형, 그 다음에 솔로 성장 모형,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 모형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시험쯤 해서는 이제 단기 경기 변동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은 크게 전반부는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후반부는 경기 변동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경기 변동 부분에 들어가서는 뭐 IS 커브, 그 다음에 통화 정책 곡선, 그 다음에 필립스 커브, 총수요, 총공급 이런 것들 우리가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서 결국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은 경기 변동에서는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다양한 경제 현상, 거시경제 현상을 이제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이번 학기 후반부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말 시험 말씀드렸듯이 중간 시험은 이제 어떻게 진행할지 제가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시험이 기말 시험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이제 부정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측면에서 학교에 와서 시험을 이제 보도록 하는 것인데 만약 그게 여의치 않다면 이제 아마도 이제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도록 할 거거든요. 지난 학기 그랬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지난 학기 여러분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간 시험 때 상당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죠. 뭐 그러니까 뭔가 이슈 레이징이 있었습니다. 그 부정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온라인 시험을 우리가 치르게 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이슈 레이징이 사실 있었고요. 이번 학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학기에도 그렇게 진행을 했지만 온라인 시험 같은 경우에
문제별로 굉장히 짧은 시간을 어사인을 했었어요. 이제 그런데 그 이제 한 학기 끝나고 학생들 강의 평가를 이렇게 쭉 보면 여러 가지 그 개선점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가장 공통적으로 많았던 것이 사실 시험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서 답을 적을 수가 없었다. 이런 것이 이제 사실 가장 큰 컴플레인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강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컴플레인들은 제가 이번 학기에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험과 관련해서는 그런 컴플레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 그렇게 좋은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그 시간을 충분히 주면 치팅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요. 그럼 당연히 치팅하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생기겠죠. 시간이 촉박하면 사실 그런 인센티브가 생기지 않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게 되면 치팅을 하고 싶어하는 인센티브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추후에 또 어떤 컴플레인이 생기냐면 시험 시간이 너무 많아서 치팅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또 컴플레인이 생길 수가 있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학생들의 어떤 뭐 그 윤리 의식이라든가 어떤 도덕성을 믿고 사실 시험을 보는 것이 맞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 인센티브를 가급적 억제하는 게 하나의 또 방법이기 때문에 뭐, 시간 뭐 우리 이번 학기 시간 좀 보내면서 조금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장은 거시경제학에 대한 이제 인트로덕션인데요. 이제 뭐 이어지는 동영상 클립에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